네,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미 대선입니다. 아직까지 또 안개 속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또 승기를 확실하게 깃발을 꽂으려는 바이든 후보 간의 세기의 빅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미국의 새로운 수장은 누가 될까요? 오늘 자세하게 대선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만큼 이 대선 열기가 아주 뜨거운 상황이더라고요. 일단 뭐 결과는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죠. 예, 그 538이라고 해가지고선 여론조사 평균을 내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최근에 나온 그 여론조사들 거의 다 그냥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그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의 평균을 보면은 바이든이 51.6%, 트럼프가 43.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8.5%를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들의 평균을 보면. 그 다음에 지금 한 이틀 정도의 그 발표된 그 여론조사들도 다 거기서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 그 바이든이 거의 언제나 유리했어요. 2%에서 한 11.1% 차이로.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50% 이상 된다고 나온 여론조사는 네. 지난 한 이틀 정도에 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스무센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나온 건데요. 이 기관은 좀 그 공화당의 편향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좀 그 평가한 여론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통계를 보면은 바이든이 상당히 앞서 그래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전에 갑자기 든 생각인데 힐러리 당시 후보와 트럼프 당시 후보의 이런 대결에서도 힐러리를 모두가 점쳤었잖아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긴 한데 지금 바이든 후보가 힐러리보다는 그 편차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 분석가들에 의하면은 지금 여론조사가 과거 힐러리 때만큼 틀렸다고 해도 바이든이 앞선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와 달리 각 주별로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선거인단을 다 독식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변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전국적인 득표율은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까? 완전히 의미가 없다고 하지는 않겠는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트럼프하고 힐러리의 선거 결과를 보면은 이 선거인단 때문에 얼마큼 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는 볼 수가 있어요. 순수하게 득표율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힐러리는 48%였고 트럼프는 46%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득표를 본다면은 트럼프가 2% 뒤졌는데 그런데 선거인단 숫자를 보면은 트럼프가 304, 네. 그다음에 힐러리가 227이었어요. 271이면은 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에 전략적으로 이길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국 득표율은 완전히 정확한 정보가 되지 못합니다. 네. 누가 통계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완전히 전국 통계율만 보고선 누가 이길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예측해 봤더니 그 편차가 한 12 내지 15% 돼야 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후보가 한 8% 정도밖에는 앞서내지 않았다고 네. 얘기하니까 이게 완전히 바이든이 이길 거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는 하지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큰 편차가 나오는 미국 선거가 그 최소한도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적인 결과만 보고선 예측하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주마다 이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좀 지금 경합이 심한 주들은 네. 거의 다 지금 바이든이 이기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알 수가 없는 그런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스콘신의 우편투표 개표 연장 불가가 바이든 후보에게는 좀 불리할 것 같은데요. 이게 변수도 될까요? 그렇게 크게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스콘신주에는 최소한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꽤 앞서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해해서 그 표를 좀 이른다고 해도 그래도 최소한도 여론조사를 믿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바이든 후보가 충분히 앞서 있기 때문에 위스콘신주의 결과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미국 언론에서 더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게 좀 대법관들이 좀 트럼프 편을 들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게 오히려 조금 좀 그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그 대법관에서 지금 이번 선거에 대한 그 판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도 2개인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거는 민주당, 어떤 편은 공화당에 유리한 지금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 네. 이번에 트럼프가 새 대법관 에이미 베렛을 넣었잖아요. 그 에이미 베렛이 들어가면은 이게 공화당으로 상당히 편파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상당히 있는데 에이미 베렛이 이번 주서부터 투입됩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한 번의 변수가 되겠네요. 네. 그런데 소수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점치는 곳도 있잖아요. 특히 지난 대선에서 트라팔가르 그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했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다면서요. 이번에도 좀 그렇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라스무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몇 개의 기관들은 아주 소수지만은 트럼프가 지금 앞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538에서 한번 보면은 거기서 이런 그 여론조사 기관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538 자체는 조금 좀 민주당 편이긴 하지만은 거기서 나온 통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정확도하고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느냐, 네. 뭐 인터넷을 쓰느냐, 직접 전화 걸어서 하느냐 그런 거 가지고 종합 평가를 하는데 이 트라팔가를 보니까 이 트라팔가가 48개의 설문조사를 검토하니까 적중률이 75%라고 합니다. 그게 여론조사 기관치고는 꽤 낮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공화당에 대한 편파 한 0.9%의 편파가 있다고 나와가지고 그 538 사이트에서는 평가를 C-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라는 건 언제든지 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좀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은 네. 그렇지만 지금 이 트라팔가를 보면은 그래도 그렇게 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요. 좀 그렇게 다소 볼 수가 있죠. 편향적이다. 네. 네. 이렇게 다양한 변수를 따져봤을 때 아직까지 어느 쪽이다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경제 특히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각각 당선할 경우에 어떤 영향이나 파장이 있을까요? 지금 경제 자체만 본다면은 지금 바이든이 좀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좀 나와 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하고 무디스가 각 대통령 후보의 정책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네.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은 주식 시장하고 경제 성장이 좀 더 높을 것 같다는 그런 결과를 보고서에서 냈어요.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미중 무역 전쟁은 악화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개선되진 않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악화되진 않을 것 같다. 상대적으로. 예.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 기관들의 힘을 좀 더 실어줄 것 같다. 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이 국제 기관들을 많이 때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은 있어야 미국 되겠지만은 중심으로 갔으니까요. 네. 그렇지만은 국제 기관들을 헐뜯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나와 있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된다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물론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또 완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도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 분이니까. 그다음에 순수하게 한국으로 본다면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앞에 없이 그냥 미국 사람들하고 그냥 얘기했을 때 좀 무대 뒤에서 얘기할 때는 한국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 환율에 대해서 문제 많이 제기했고 그다음에 또 미국 상품 구매 충분히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방위비 같은 걸 덜 낸다든지 하여튼 좀 그렇게 계속 그냥 좀 한국에 대한 불만만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된다면은 좀 우리나라에 좀 그렇게 유리하진 않을 것 같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 한 가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세금 인하입니다.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인하시킬 게 거의 확실하니까 그쪽에서 경기가 부활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세금 인하해서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약간 유리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다 각 후보의 당선 시 예상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또 지난 마지막 미 대선 TV 토론회에서 대북 문제 얘기가 언급이 됐었잖아요. 두 후보 중에 이제 특히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대북 정책의 기조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예측하기로는 이쪽에 북한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하고 정리한다면은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된다면은 오바마 시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바마 시대를 좀 기억해 본다면은 네. 그때 좀 상당히 마찰이 심했죠. 그리고 네. 미사일 테스트 같은 것도 그쵸. 좀 많이 했었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그 원칙주의로 나갈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네, 외교 그렇죠. 정책을 할 때 상당히 융통적으로 나갔고 그다음에 또 김정은을 좀 친구처럼 처리했기 때문에 상황이 뭐 그렇게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마찰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원칙을 고수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마찰은 좀 늘 것 같다.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전략이 될 거냐, 더 나쁜 전략이 될 거냐. 왜냐하면은 뭐 지금 미국 전문가들이 최소한도 보기에는 마찰은 줄었지만 그래도 핵무기는 계속 개발하고 있었다. 네, 네. 미사일은 계속 개발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누가 더 작게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만 최소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마찰은 좀 줄을 겁니다. 그렇죠. 뭐 바이든 후보는 그때 당시 TV 토론에서도 뭐 어떤 김정은 위원장이 핵 무기를 좀 어느 정도 수위를 낮추면은 뭐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향후 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미 대선에 대해서 양준석 교수님과 자세하게 좀 전망을 해봤고요.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